제20대가 가난했던 이유는 돈의 개념이 전무했던 경제적 관념에서 보면 그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면 그 첫 번째가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자가 꿈을 현실로 만든 첫 번째 원칙, 꿈의 한계를 절대 두지 않는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보다 더욱더 무서운 것은 꿈의 격차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을 꿈꾸고 상상하는 순간 이미 거기에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의 100만 장자의 수는 약 5,608만 4천명. 이 중 무려 521만 1,000명이 작년에 이어 새로 100만 장자가 되었고 이는 1년 전보다 10.2%가 늘어난 규모인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들 중 무려 48.1%가 맨 주먹으로 자수성가하여 100만 장자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흥 100만 장자들이 부를 쌓은 모습과 활동 분야 그리고 기술 등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예술가, 요리사, 레고 제작자, 다트 선수, 초콜릿 제조 판매업자, 발명가, 애견 훈련사, 인형 또는 완구 판매상 그리고 인형 공연가에 이르기까지 이들 모두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현금화하고 갖고 있는 열정과 초인적인 노력 그리고 집중력을 발휘하여 비금전적인 자신의 꿈을 눈에 보이는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탁월한 방법들을 찾아내어 스스로 100만 장자의 꿈을 이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는 자신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고 이를 통해 돈을 벌어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그들에겐 꿈의 한계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언간생심,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라는 사전적 의미를 지닌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과 돌려막기 위한 수십 개의 카드로 생활했던 어리석었던 제20대 시절 저는 언간생심, 돈을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은커녕 그저 마이너스 인생을 메꾸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증권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불행했던 이유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꿈조차 꿀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흘러 사업가로 어느덧 경제적 자유의 꿈에 다다르며 깨닫게 된 것. 제20대가 가난했던 이유는 돈의 개념이 전무했던 경제적 관념에서 보면 그저 넥타이를 하고 다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유를 들면 그 첫 번째가 당시까지 저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를 그 누구에게도 배워본 적도 없었고 그러했기에 두 번째 이유로 당연히 돈을 버는 시스템과 절차에 노출된 경험 역시 전무했으며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이유로 부자가 되기 위해 충분하고 중요한 만큼의 돈을 단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었기에 비록 하루에 많게는 수조 원의 돈을 다루는 증권회사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관념을 갖기는커녕 매달 25일 카드 대금을 돌려막기에 급급했습니다. 제가 가장 부끄러웠던 것은 당시의 제 어리석음이나 나태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시 꿈을 꾸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 스스로 꿈의 한계를 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금붕어, 그 작고 앙증맞은 금붕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 눈앞에 나타난 것은 1년 전 한 뉴스에서였습니다. 그 뉴스에서의 금붕어는 제가 이제껏 알고 있었던 금붕어가 아닌 거대한 열대어 그 자체였습니다. 조그마한 어항에 갇혀 헤엄치던 금붕어는 고작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작고 귀여운 모습이었지만 넓은 강에 방생된 금붕어는 그 한계를 모르고 자신 스스로 커지고 싶은 만큼 마음껏 커진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금의 처지를 스스로 이겨내며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한 작은 어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겨내어 내가 꿈꾸고 바라는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겐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지금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그동안 잊고 지냈던 용기와 삶에 대한 애착을 되찾아 나의 삶에 생기를 다시금 불어넣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면 그 끝이 보이지 않고 꿈을 꾸기 시작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어항을 벗어나 꿈의 한계에 도전하는 우리에게 크리스 가드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억만장자가 꿈을 현실로 만든 두 번째 원칙, 꿈을 향한 노력에 절대 한계를 두지 않는다. 당시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고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무모한 일, 대학 교수 및 전 세계 전문가 집단이 17년간 도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일에 도전하는 아마추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들처럼 뛰어난 지식도 경험도 전무했고 관련 지식 역시 없어 소위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그들은 심지어 현장에서 실험을 위한 계획들조차도 매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모든 악조건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들은 완벽한 계획 대신 일단 시작했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들은 그 무모함 속에서도 유일하게 믿고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시도, 한 달에 700번이 넘는 실험, 그리고 어느 달에는 모두 1000번이 넘는 실험을 끊임없이 실험했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실수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이를 다음 실험에 적용함으로 자신들의 약점을 보완해 나갔습니다. 이 대책 없는 아마추어들의 이름은 윌버와 오빌, 인류 최초로 정록 비행기를 하늘에 띄워 성공시킨 바로 그 라이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공 직후 자신들이 기울였던 한계 없는 노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가 떠있는 이유는 떨어질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모두가 실패한다고 이야기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실패에 떨어질 시간이 없도록 불같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그저 망상에 그쳤을지도 모를 하늘을 날겠다는 그 꿈을 무모하리만치 한계 없는 노력으로 극복해낸 것이었습니다. 하나로 1조 8,300원의 재산을 보유한 운동선수 중 유일한 억만장자인 마이클 조던은 자신의 꿈을 현실로 만든 비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단계를 밟아 나아가라. 그것이 무언가를 성취해내기 위한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로저 베니스턴은 노력이 지겨워질 때조차도 한 걸음 나아가도록 자신을 독려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승리를 거머쥔다. 차디찬 강문을 벗어나기 위해 있는 힘껏 휘젓는 날개짓과 창공을 날아오르기 위해 미친듯이 발버둥치는 발길질, 비상을 꿈꾸는 거위들의 모습입니다. 가난이라는 차디찬 바닥을 딛고 비상을 꿈꾸는 우리의 노력과 매우 닮아있는데 이는 노력의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난이라는 차디찬 바닥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심지어 제가 만난 부자의 꿈을 이뤄낸 성공한 사람들의 노력은 마치 100m를 달릴 때 혼신의 노력으로 42.19km 풀코스를 달려나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0m도 버거운데 42.195km를 100m를 달려갈 때 혼신의 힘을 매 구간마다 쏟아내며 결승점에 이른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마침내 찾아낸 3가지 방법. 첫 번째로 하루하루의 매 성과를 시간대별로 기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는 이 기록을 통해 저는 저의 선천적 나태함을 빠른 시간 내에 벗어날 수 있었으면 물론이고 제게는 없었던 꾸준함과 끈기를 만들어 이를 통해 일의 성과를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기록 방법은 이루고 싶은 성과나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을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분 단위로 기록된 그날의 성과를 하루를 마감하며 달력에 옮겨 적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3가지. 하나는 내가 하루에 얼마나 집중했는가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고, 두 번째는 일과 시간 동안 미흡했던 점을 쉽게 알아내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 물론이고, 세 번째로는 이를 통해 보다 진화된 내일을 동시에 계획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번째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대별로 기록된 성과를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구체적인 목표로 간단하게 서술하여 기록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첫 번째, 스스로가 이뤄낸 노력의 성과를 가시화시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옮겨 적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마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이 모든 기록을 통해 제 한계를 뛰어넘는 노력을 1년 365일 할 수 있는 경제까지 이르러 남들보다 더 빨리 부자에 이를 수 있는 저만의 차별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를 기록하는 목록표는 반드시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고 반드시 3개월은 유지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시도할 때는 습관화가 되지 않아 한두 차례 실패하기도 했지만 마의 3개월을 넘어서면서부터는 부자의 꿈을 가장 빠르게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저만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덤으로 평생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부자와 성공한 사람들의 전유물인 끈기와 집념, 그리고 제 한계 이상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저에게 일어났던 가장 뚜렷한 변화는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꿈들이 이 기록들을 통하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들로 다가왔고 손에 잡힐 만큼 명확해지니 자연스럽게 그 목표를 위해 온전히 집중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표에 집중하게 되니 간절함이 배가 되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졌으며 이렇게 이루어진 한 번의 성공은 다른 성공을 만드는데 커다란 원동력이자 주춧돌이 되어 비로소 나의 삶이 부자의 삶으로 점점 더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윈 데이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의 목적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식은 분명한 목적을 갖기 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나를 향한 마술은 목표가 설정될 때부터 시작된다. 목표를 설정하는 그 순간 스위치가 켜지고 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성취하려는 힘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꿈을 현실로 만드는 원칙. 세 번째, 내 가능성에 대해 절대 의심치 않는다. 만약 당신 스스로가 정한 한계를 아무런 도전 없이 그저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결국 당신에겐 진실이 되어져 버린다. 제가 읽었던 글 중에서 가장 무서웠던 글이었습니다. 최소한 20년 이상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사업가로 살아오면서 체험한 세상은 안전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꿈에 대해서는 절대 그 어떠한 보상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에서 만난 그리고 살아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모두는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만의 성장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스스로 편안함을 거부한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호주 성공 전도사 다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행하라. 그리고 그 과정에 충분히 익숙해져라.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그것을 계속 행하면 당신은 분명 언젠가는 당신이 정한 스스로의 한계가 분명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사상 최초 세계 탑5의 성과를 이뤄낸 차준환 선수.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수백, 수천 번의 점프를 시도했고 반복된 넘어짐으로 인해 엉덩이 뼈에 물이 차 수십 차례나 그 차오른 물을 빼내었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물이 차자 그는 특단의 조치로 물이 차 오르기 전에 엉덩이를 압박붕대로 바로 칭칭 감고 경기에 임했다고 했는데, 어느 기자가 부상이 두렵지 않느냐 묻자 그딴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제가 약해지는 것 같고 제 스스로가 자꾸 한계를 만드는 것 같아 싫어요. 제가 지금 이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얼른 나가서 더 활기차게 해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21살, 삶을 지배하는 작은 거인의 말이었습니다. 차준환, 그들은 자신의 한계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치 않았던 거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과 그들의 무대 올림픽은 절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빛나는 승리의 순간을 위해 주사바늘로 몸에 차오른 물을 빼내 압박 붕대로 감고 아리랑을 40번이나 반복했음에도 멈추지 않는 토에 이미 녹아져버린 허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가능성을 단 한순간도 의심치 않았던 그들을 보며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지라도 단 한순간 제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혔던 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쪽팔리지 말자. 탐험가이자 변호사이며 CEO, 미술품 수집가, 그리고 세 아이의 아버지인 현존하는 최고의 탐험가 엘린 카게는 자신의 책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1600년의 세월을 관통하여 한계를 뛰어넘어 행복한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우리를 향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위의 축적물이다. 탁월함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성인 것이다. 분야를 막론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이들에게도 자수성가하여 억만장자가 된 이들 모두에게도 그들만이 성공할 수 있었던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 없는 성공이란 절대 존재치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당연한 이유를 품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어디에 계시든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귀한 걸음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아름다운 정상에서 뵙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